자, 이번에는 그 무한급수 중에, 조화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n분의 1이 조화수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조화급수의 수렴 판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은, 조화급수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논술에서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수능 문제 풀 때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때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따로 하나를 좀 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래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분의 1이 있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제곱분의 1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발산하게 되고요. 이것은 발산이고 이것은 수렴이에요. 이것은 수렴이 됩니다. 자, 요 이유를 여러분이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면, 요거 괄호 쳤는데, 요건 이제 뭐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값으로 수렴해요. 이건 뭐 선생님 친구 중에 오일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오일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선생님 친구인데, 물론 뭐, 오일러는 선생님을 몰라요. 그죠? 먼저 죽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오일러에 의해서 증명된 거예요.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한다는 건.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좋고요. 그냥 수렴이다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n분의 1에 대한 급수는 발산하고 n제곱분의 1에 대한 급수는 수렴한다. 자, 요 의미를 여러분이 좀 파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자, 원리는 이런데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은, 뭐 정석은 아닙니다. 원래 증명도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증명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원리만 생각해 본다면, n이 1일 때 n 1이 되죠. 그러니까, 자, 1이라고 할게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n이 2가 되면 이제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1이 더해져요. 반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일 때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일 때 4분의 1이 되니까 요거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게 여기 또 하나 늘어나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1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 더해지고요. 뭐 이렇게 계속 더해지겠죠. 그죠?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더해 나가다 보면 끝이 없이 계속 더해져서 이것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도 뭐 똑같이 이제 요런 형태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n이 1일 때 1은 똑같습니다. 그죠? 1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얘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렇게. 4분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일 때 9분의 1입니다. 이렇게 9분의 1이 되고요. 4일 때 16분의 1이에요. 그래서 더 작은 값이 이렇게 더해집니다. 이렇게 계속 더해져요. 자, 그런데 얘는 왜 발산하고 얘는 왜 수렴하느냐. 이게 더해지긴 하는데 이 더해지는 속도와 이게 작아지는 속도가 있는데 이 작아지는 속도가 더해지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0으로 수렴을 해버려요. 이 값이 쭉 줄어들면서 0으로 수렴해서 어떠한 경계치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와서 이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게 벌써 0으로 수렴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실제 이 값은 2를 넘지를 못해요. 자, 이 값을 보시면 3.14가 파이니까 제곱이 9가 좀 넘을 거예요. 그죠? 자, 9를 6으로 나누는 꼴이니까 2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를 넘지 못하죠. 그래서 얘는 2를 넘지 못하고 수렴을 해버려요. 이게 일반항의 극한이 빠르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 증명하는 것보다는 요게 좀 더 개념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은 요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걸 조금만 더 응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무한급수의 판정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예를 들어서 n의 n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게 과연 수렴할까 발산할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n제곱분의 1 정도 속도라면 이게 0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이 더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수렴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n 곱하기 n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n에다가 만약에 n 플러스 1분의 1을 둔다면 이것은 0으로 가는 속도가 얘보다 더 빨라요. 뭐 별 차이는 없죠. 사실은 플러스 1 정도니까. 그렇지만 이거랑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이게 약간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수렴을 하게 됩니다.
수렴을 하게 돼요. 얘가 0으로 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가 3n 예를 들어서 세제곱이다. 2n 제곱이다. 플러스 1이다. 자, 위에가 예를 들어서 뭐 5n이다. 자, 이러한 급수가 있다고 쳐보세요. 자, 그러면 분자는 1차고요. 그죠? 분모는 3차예요. 자, 그러니까 차수를 비교해 보시면 이것은 약 n의, 그러니까 1을 n제곱으로 나눈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차수가 두 차수가 차이가 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하게 수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판정을 할 때 분수꼴은 좀 쉽게 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차수를 비교해서 요게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한 두 차수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무조건 수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예를 들어 본다면 무한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가 5n인데 이번에는 3n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분자는 1차고요. 분자는 1차고 분모는 2차가 되죠. 그러면 차수로 비교하면 한 차수 차이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속도가 n분의 1과 같은 속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차수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불을 보듯 발산입니다. 자, 이렇게 판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수렴하는 걸 선생님이 이제 풀어서 보여줬는데 사실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봐서 분수꼴 같은 경우는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봐서 요것이 차수가 한 차수 차이라면 무조건 발산이고 두 차수 이상 차이가 난다면 무조건 수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사실 대학 과정에서 자, 대학 과정에 무한급수의 판정법 중에 P급수 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P급수 판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P급수 판정법은 뭐라고 써놨느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가 n의 P승분의 1일 때 그죠? 이것이 수렴한다. 그죠? 무한급수가 수렴한다의 필요충분 조건은 P가 1보다 클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한급수 중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P급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차수를 비교해서 이 P가 1보다 크기만 하면, 즉 차수를 비교해 봤을 때 1보다 크면, 이 차수의 차이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수렴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응용해 보시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한급수의 수렴 판정은 좀 쉽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본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자, 여기가 n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는 차수가 0차죠. 이건 n에 대한 식이 없기 때문에 0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n의 1승과 n의 2분의 1승의 합이기 때문에 요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n의 2분의 3승에 해당돼요. 그죠? 그러니까 차수로 본다면 2분의 3차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0차고 여기가 2분의 3차이기 때문에 자, 한 1.5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수렴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요 조화급수를 조금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에 응용돼서 우리 그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언제나 0이다라는 참인 명제가 앞에 있었어요. 기억하실라나? 그죠? 자, 요것이 무조건 참이다라는 명제가 있었고요. 이 역은 거짓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좋은 예가 되기도 합니다. 둘 다 일반항의 극한을 보시면 0으로 수렴하죠. 그렇지만 이건 발산하고 이것은 수렴하기 때문에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에 대한 발레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급수 판정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요. 요게 발레라는 것에도 요거의 발레로서도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 두시라라는 의미에서 따로 떼서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증명도 있고요. 교과서에 증명이 나와요. 자, 증명이 나오니까 증명도 찾아서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논술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요. 2014학년도 항공대학교 논술 문제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이전에도 출제된 여러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화급수 판정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참고삼아 기억해 두시라고 자,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하러 가볼게요.